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포토라인에 서게 된 건데 내일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9시 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제기된 거의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억지로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점을 주목해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여러 명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은 대부분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 등 각종 혐의가 임 전 차장 윗선의 지시 없인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조사에선 임 전 차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말하되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임종헌 전 차장이 내일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직접 지시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벌써 법원 자체 조사만 3차례에 이번 검찰 수사까지 임 전 차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상고법원에 반대를 했던 판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또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이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도 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제기된 그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파견 판사로부터 빼돌려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거의 양승태 사법부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모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 재판거래 의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수사도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뜻대로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강제징용을 했던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의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민사적으로 따져 묻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렸고 그 파기환송심도 여기에 맞춰서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2013년 8월에서 9월 무렵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넘게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이 논의를 거쳐서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근데 내일 당장 임 전 차장 불렀다는 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2013년 하반기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뒤인 2013년 9월 강제 노동자 관련 판결 외교부와의 관계란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 또 해외 송달을 핑계로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기도록 하자 이런 지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29일 그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서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만나서 소송 관련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그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이른바 삼청동 공관회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당시 2013년 하반기에 벌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징용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재판거래 의혹 제기된 사건이 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적법하게 출범을 한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판이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그 원세훈 2심을 분석한 그 보고서를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한 연구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검찰은 행정 업무를 맡아온 그 법원행정처와 재판 지원 업무를 맡아온 연구관실이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 기자 말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임 전 차장 혼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 이렇게 검찰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미 조사를 받은 판사들 중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양 전 원장의 지시를 빼곡하게 적은 업무 수첩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이제 어떤 진술을 할지가 내일 조사의 핵심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